우리 앞에서 그 용어 정리 한번 했었어? 용어는 한번 했던 거니까 지금 얼른 갈게. 첫 번째 거 단어 보세요. 자,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색깔이다, 모양이다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겉모습? 형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형질에서 구별되는 거. 색깔은 색깔인데 노랑이야 초록이야 해서 색깔 중에 나눠지는 거. 이걸 형질은 형질인데 대립형질. 대립형질. 그 다음에 그럼 색깔이나 모양을 나타낼 때 이제 걔네를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 유전자형. 그다음에 유전자형이 좀 다르게 생겼는데 겉모습을 보니까 둘 다 노란색이야. 그랬을 때 이 겉으로 보이는 걸 표현형이라고 할 거야. 그럼 표현형이 같은데 유전자형이 다르다 이런 단어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그루에 암술에 붙습니다. 그럼 나무가 하나면 여기 있는 꽃이랑 여기 있는 꽃이랑 유전자 어때야 돼? 그치? 맨 처음 씨앗이 하나였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수술이 여기 있는 꽃가루가 여기 있는 암술에 가서 붙으면 얘랑 유전자가 같은 거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걸 뭐라 그랬다? 자가수분. 그 다음에 이쪽 꽃가루가 저쪽 암술에 붙어 유전자가 다른 애가 만나면 타가수분. 오케이. 그 다음에 유전자 구성이 같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막 보게 될 거야. 얘는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고 이거는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인데 엄마 아빠한테서 한 쌍씩 받을 거기 때문에 상동으로 항상 2개씩 세트로 씁니다. 그랬을 때 R이 똑같이 생긴 거 2개, Y가 똑같이 생긴 거 2개.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걸 순종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뭘까? I가 소문자야. 근데 둘이 똑같아. 그러면 얘도 순종이야. R이 소문자인데 둘이 똑같아? 역시 순종? 그러니까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이 R끼리 Y끼리 같기만 하면 순종. 그런데 R 2개는 같은데 Y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잡종. 오케이. 그래서 순종, 잡종 엮을 수 있으면 되고 마지막에 그럼 여기서 나타난 큰 알, 작은 알, 모양이 둥글다 또는 둥글지 않아 주름지다 해서 똑같이 모양이라는 걸 나타낼 건데 둥근 애가 있고 주름진 애가 있고 2 종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의 관계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립 유전자라고 불렀어요. 일단 용어를 조금 기억을 하고 이제 멘델의 법칙을 좀 볼게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기면 멘델이라고 하는 분이 말한 유전 법칙이 지금 3가지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오열의 원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성, 열성 이런 게 존재할 거야. 그래서 우열의 원리라고 부를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둥근 콩이 있었어. 쭈글쭈글 주름진 콩이 있었어. 그래서 둥근 콩이랑 주름진 콩에 여기 꽃이랑 여기 꽃이랑 수분을 시킨 거야. 그랬더니 이게 이제 부모 세대야. 자손 1대에서 뭐가 나왔냐면 오로지 둥근 애들밖에 안 나오더래. 다 둥근 만두콩인데 씨앗이 다 둥근 애들밖에 없었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둥글다 순종 엄마랑 주름지다 순종 아빠가 교배가 됐더니 얘는 모조리가 둥글다만 나왔어. 그럼 얘 몸에는 주름지다 유전자가 있게 없게? 이 아빠가 가진 게 뭐밖에 없어?
순종이라는 얘기 무슨 뜻이야? 주름진 것만 2개 있는 거야. 이 엄마는 둥근 것만 2개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최소한 여기서 둥근 거, 여기서 주름진 걸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겉모습이 어때? 다 둥글어. 그래서 보자. 이걸 이제 이렇게 쓸게요. 둥글다를 라운드 R이라고 쓰고 둥글지 않으면 스몰이라고 쓸 거야. 됐지? 그러면 얘는 그럼 이 엄마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요? 우리 대립유전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지? 이렇게 말하면 모르지. 자,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세포 분열 기억나? 우리 세포 분열 할 때 1번 상동염색체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애가 감수 분열을 시작할 거야. 즉 생식세포 분열할 때 뭐 했니? 둘이서 달라붙었었어. 이거 기억나요? 그걸 뭐라 그랬게? 이가염색체가 접합했다. 그게 달라붙은 결과물을 뭐라 그랬어? 아 미안해. 상동염색체가 접합했다. 그래서 달라붙은 결과물을 이가염색체라 그랬어.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요쪽으로 하나씩 갈라져서 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분열할 때 요게 한 가닥씩 갈라져서 가고 이렇게 해서 생식세포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렇게 생식세포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내 배우자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내 거 하나, 제 거 하나 그래서 자손이 나와야 돼 지금. 그러니까 자 요렇게 생긴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큰알을 갖고 있었던 거야 저 엄마는. 그리고 여기는 분체여서 복사가 된 거니까 큰알 이렇게 있었던 거지. 그럼 이 아빠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제? 여기에 작은 알이 있었던 거야. 돼요? 그러면 얘가 감수 분열해서 큰알 되었다가 그게 하나씩 다 쪼개져서 아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모조리 다 큰알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얘는 어때야 돼? 모조리 다 작은 알밖에 없어요. 돼요? 이게 생식세포야? 그럼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큰알밖에 없고 얘는 작은 알밖에 없으니 자손은 당연히 큰알 작은 알을 하나씩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 둥글다 하나 주름지다 하나를 딱 받았는데 그럼 얘는 유전자형이 이건 거야. 큰알 작은 알. 그랬더니 겉모습은 어땠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둥글다였어. 둥글다 엄마랑 주름지다 아빠 그랬는데 얘는 모두 둥글다. 그럼 유전자로는 둥근 거 주름진 걸 다 받았는데 겉모습이 둥글다는 얘기는 둥근 유전자가 주름진 유전자를 이긴 거야. 됐어요?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 겉으로 드러난 아이를 우성, 속에 숨은 걸 열성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큰알하고 작은알 중에서 누가 우성인 거야? 둥근 거. 그렇지. 그러면 큰알이 우성이고 작은 게 열성입니다. 이게 우열의 법칙이야. 자, 우열의 법칙 정리. 둥글다 순종, 주름지다 순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일대는 모두 둥글다. 그러므로 둥근 유전자가 주름진 유전자보다 우성이다. 됐어요? 주름진 게 겉으로 티가 하나도 안 났기 때문에. 이게 우열의 법칙이고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 둥글다, 주름지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1대. 그러면 큰알, 작은알을 가진 제였겠지. 자, 얘를 자가수분할 거예요. 자가수분 무슨 뜻이야? 자가수분, 타가수분의 자가수분. 즉 자기 자신.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니까 나랑 유전자가 똑같은 애를 만나려야.
그러니까 이 짝꿍 배우자도 이렇게 생겼던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손 2대가 나온 거야. 그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는 아까 얘는 지금 상동 염색체에 한쪽에 큰알 한쪽에 큰알, 얘는 한쪽에 큰알 한쪽에 작은알이 아니지, 작은알 이렇게 있었고, 그렇게 해서 큰알 작은알을 얻은 얘는 어떻게 생겨야 돼? 큰알 하나 작은알 하나를 가진 애잖아. 그럼 얘가 그거야? 그럼 얘가 보세요. 큰알 하나 작은알 하나를 가졌는데 얘가 생식세포를 만든다. 그러면 이 상동들이 분리돼서 생식세포 가는 거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뭐? 큰알이 있거나 작은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얘도 어때야 돼? 그래야 되겠지. 그럼 봐.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큰알 또는 작은알을 하나를 갖고 얘도 둘 중에 하나를 가질 거래. 그러면 자, 표를 그려볼게요. 얘가 큰알, 작은알 둘 중에 하나를 줄 때 이 짝꿍도 큰알 또는 작은알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그 중에 랜덤으로 자손을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럼 만약에 얘 거 큰알, 얘 거 큰알이 이런 식으로 만나면 자손은 이런 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만나면 얘가 될 거고, 이렇게 만나면 얘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될 거야. 맞아요? 그러면 큰알 두 개 있으면 표현형 겉모습은 둥글어요, 주름져요? 그렇지, 둥글어요. 그럼 큰알 작은알 하나 있으면 어때요? 둥글어요. 그럼 얘도 둥글어요. 주름진 게 한 개밖에 안 나와요. 3대 1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손 2대에서 둥근 애가 3개, 주름진 애가 1개가 나왔어요. 자, 표현형으로 둥글다와 주름지다가 3대 1로 분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자, 3대 1로 분리가 됐으니까 분리의 법칙이라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맨날 틀려. 자, 여러분한테 함정으로 주는 거야. 여기서 분리는 뭐냐면 이거야. 얘 몸에 들어있던 큰알, 작은알 유전자가 이렇게 상동염색체에 있었잖아. 그랬을 때 큰알, 작은알이 생식세포 만들 때 어떻게 됐어? 한쪽으로 큰알, 한쪽으로 작은알 분리돼서 들어갔지. 그러니까 생식세포 종류가 2개가 가능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자손이 이 비율이 나온 거지. 만약에 큰알과 작은알을 세트로 줬으면, 아니면 큰알, 작은알 둘 중에 1개만 무조건 줬으면 이런 거 못 나와. 여기서 분리는 뭐냐면 누구누구 분리가 되는 거다.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생식세포를 만들었다가 분리의 법칙이에요. 3대 1이 분리가 아니야? 말뜻 알겠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그래서 뭐다? 얘가 만드는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분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쓸 시간 줄게. 천천히 한번 다시 써보세요. 잠깐만. 됐으면 이제 세 번째 거 독립의 법칙을 좀 보러 갈게요. 자, 여기서 지금 단성작정이라는 말이 나왔고, 독립의 법칙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양성작정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쉽게 말하면 단성작정은 지금 이 R 라운드는 모양에 관한 얘기지. 그래서 얘는 한 가지 모양이라고 하는 한 가지 형질에 관한 얘기만 한 거고요. 여기는 두 종류가 나올 거야. 모양이랑 색깔이랑. 그래서 두 가지 형질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양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그럼 봐봐 이제. 자,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 둥글면서 라운드는 둥글다, 얘는 주름지다. 그 다음에 큰 어이, 작은 어이 줄 건데 큰 어이는 색깔
옐로우예요. 그러면 얘는 노란색이라고 할게. 얘는 노란색. 그리고 노랑이 아니어서 작은 y야. 얘는 녹색이야. 그러면 둥글면서 노란인 애가 있었고 주름지면서 녹색인 콩이 있었던 거야. 자, 둥글고 노란인 애. 노랑. 둥글고 노랑이네, 주름지고 초록이네, 이렇게 생긴 부모 순종이 있었어. 자, 얘네를 자가수분할 겁니다. 아니다, 얘네를 수분을 시킬 거야. 그러면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대립유전자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모양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색깔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도 그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럼 쟤도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모양 색깔이 들어가 있던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어 볼래? 그럼 얘는요, R 2개 중에 하나 분리해서 주고 Y 2개 중에 하나 분리해서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세포는, 생식세포는 뭘 가지고 있어? R 중에는 큰알밖에 없고 Y 중에도 큰아이밖에 없네, 가진 게? 그럼 얘가 만드는 건 작은 아이밖에 가진 게 없네? 그러니까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큰아이 갖는 애, 얘는 작은 아이 갖는 애를 만들었어요. 일단 생식세포 뭔지 알겠어? 자, 그럼 요렇게 생긴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큰알, 작은 아이를 가진 애인데, 그럼 얘는 겉모습 표현형이 어땠냐면 큰알이 우성이고 큰 Y가 우성이래. 그럼 둥글면서 어때야 돼? 노란색인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둥글면서 노란색인 100% 이런 자손들만 나왔던 거야. 여기까지 돼요? 자, 얘를 자가수분 시킬게요. 자가수분이 뭐라고? 유전자가 똑같은 애를 만나게 하는 거. 그래서 둥글고 노랑이네, 큰알, 작은 아이 만나는 애, 가진 애를 만나게 했어. 그래서 잡종 2대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복잡해졌어.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큰알, 작은 알, 그리고 Y도 큰아이, 작은 아이를 가지다 보니 R하고 Y를 섞어서 세포를 만들어야 돼. 생세포를 만들 건데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몇 가지냐면, 자, 큰알을 줬어. 그 Y는 둘 중에 뭘 줘? 랜덤인 거야. R하고 R이 갈라져서 갔어? 그럼 Y하고 Y도 갈라져서 가겠지. 그럼 여기에 큰아이, 작은 아이가 갈 수도 있지만, 또는 큰아이, 작은 아이 있을 때 작은 아이, 큰 아이가 갈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몇 가지가 돼요, 이제? 4가지가 돼. 되게 많아진 거야. 돼? 자, 다시.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큰알, 큰아이, 큰알, 작은 아이, 작은 큰아이, 작은 아이 4개가 됐어. 그럼 얘는 안 그랬겠어? 얘도 4개였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생식세포 중에 얘 거 하나 해갖고 얘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얘가 나오는 가능성을 한번 볼게요. 얘는 표를 그릴게요. 그럼 보자.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거고,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도 똑같이 4가지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자손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는 유전자 어떻게 생겨야 돼? 큰알 2개. 이거 귀찮아도 한 번을 씁니다. 큰 Y도 2개. 여기는 큰알 2개, 큰아이, 작은 아이지. 그럼 여기는 큰알, 작은 알, 큰아이, 보여요? 요렇게 해서 큰알, 작은 알, 큰아이, 작은 아이 요런 애들이 막 생길 거야. 자, 요거를 여러분이 직접 쓸 거예요, 지금. 우선 여기랑 여기까지 한번 그리시고, 여기에 잠깐 못 쓸 자리 조금만 남겨놓고
밑에다가 요 표를 그려서 여기 빈칸 한번 지금 채워보세요. 왜냐면 여기 좁아서 지울 거라. 한번 채워보자. 잠깐만. 이거 찾아봐. 큰 아이가 한 개만 있으면 중간고도 겹쳐요 두 개가. 응? 얘랑 얘랑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깨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지금 전체 만들어진 게 9331의 비율인데 자손이 지금 총 몇 개인 거야? 4, 4, 16, 16개지. 16개 중에서 9개는 둥글고 노랑이네고 16개 중에 3개가 둥글고 초록이네. 주름지고 노랑이네. 주름지고 초록이네요. 이건 이제 비율인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게 나와. 만약에 여기서 자손을 1600개의 씨앗을 얻었다. 콩을. 자손이 1600개가 나왔다. 그럼 그 중에 둥글고 황색이 되는 몇백 개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씨앗이 1600개가 나서 자손이. 그 중에 둥글고 노란인 거 몇 개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체 비율 중에 16분의 9만큼이 둥글고 노랑인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에 전체 비율 이 친구를 곱하시면 둥글고 노란 콩 개수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이 표 지워도 돼요? 자, 그래서 한 번쯤은 이걸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 뭔데? 자, 이 말은 자 순종 둥글고 황색, 순종 주름지고 녹색을 교배해서 만든 자손 1대를 자가 수분해서 자손 2대를 만들었더니 자 둥글고 황색 즉 큰아이가 한 개씩이라도 있는 애. 그 다음에 둥글면서 녹색, 주름지면서 황색, 주름지면서 녹색인 애가 9331의 비율로 나옵니다. 그럼 이런 비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었다고 쳐봐. 상동염수태에 같은 위치에 R하고 R이 있어, 대립유전자가. 근데 그 아래 Y하고 Y도 같은 상동염색체에 있다고 칩시다. 그랬으면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상동 하나 갈라서 갈 거지. 그러면 이쪽에는 무조건 큰아이, 여기는 무조건 작은 아이가 같겠지. 그럼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2개밖에 없네. 아까처럼 4개가 아니네. 그럼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만약에 이렇게 2개였으면 얘도 만약에 2개밖에 없었다면 그러면 자손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까? 9331로? 못 나와. 그러니까 자손 2대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는 R하고 Y가 둘이 붙어 다니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야.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R 따로 Y가 다 따로 다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독립은 누가 독립되는 거냐면 모양 유전자, 색깔 유전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자손한테 갑니다. 이게 독립의 법칙이야. 돼요? R과 Y가 따로 갑니다. 그래서 뭘 물어볼 거냐면 이 결과를 줬어. 자, 누구랑 독립이라고?
누가 독립이라고? 모양 유전자와 색깔 유전자가 얘네들이 독립적인 관계라고. 그러니까 이거 물어볼 거야. 그러면 F1 얘의 염색체 그림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줄 거야. 그럼 아까처럼 그런 거 고르는 거지. R, R, Y, Y가 따로 있는 경우, R, R, Y, Y가 같이 있는 경우 누가 독립적인 거야? 그렇지, 따로 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이 그림이 맞는 거야. 이렇게 고르라고 주는 거예요. 뭐가 독립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멘델 유전 3개 끝난 거야? 됐지? 자, 이제 요게 됐으면 문제는 좀 이따 풀어볼게요. 한 장 넘겨봐. 중간 유전 하자. 중간 유전은 이거를 굳이 내가 안 지운 이유는 얘랑 이제 비교하려고. 중간은 말 그대로 지금 여기서 둥근 거 주름진 거 딱 만나면 누가 나와? 둥근 게 빵 나왔지? 뭐하고 도가 만났더니 뭐가 빵 나온 거야. 중간이 없어. 근데 얘는 얘랑 만났더니 얘도 아니고 중간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빨간색 분꽃이 있고 흰색 분꽃이 있었대. 얘네 꽃을 이렇게 교배를 했더니 각종 일대에서 중간이 나온 거야. 분홍색이 나온 거야. 그럼 봐. 붉은색이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레드라고 쓸게요. R. 그럼 얘 흰색 뭐라고 쓸까? 여기는 작은 r이라고 쓰지 않을 거야. 왜냐면 얘가 우성이고 확실하게 열성인 게 있을 때는, 우성과 열성일 때는 우성을 대문자, 열성을 소문자로 쓰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둘이 어땠어? 우연관계가 없어. 애매하게 중간에 나왔잖아. 그래서 얘는 화이트라고 쓸 거야. 작은 r이라고 안 쓰는 이유예요. 그러면 얘한테서 R, 얘한테서 W를 받은 얘가 분홍이었어. 그러니까 R이랑 W는 동등해. 우열이 없어야. 그러면 얘를 자가수분 시켜볼게요. 그럼 잡종 이대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뭐뭐 나올까요? RR, RW, RW, WW. 그럼 얘는 뭐예요? 색깔? 그치, 빨간색. 그럼 얘는 흰색. 그럼 얘네 둘이는 분홍색. 그렇지. 우리 아까 분리의 법칙 괜히 지웠네. 일단은 우열도 확립이 안 되는 거 쟤랑 비교하셔야 되고, 우리 분리의 법칙이 뭐였지 아까? 저 친구로? 이렇게 나온 잡종 1대를 자가수분을 하면 잡종 2대에서 어떻게 나왔다? 큰알 작은 알 나왔었지. 그러면 겉모습이 셋이 어떻고? 둥글다. 셋이 같았고. 그 다음에 얘가 주름지다였고. 그럼 봐. 얘네 셋의 겉모습, 표현형이라고 하는 겉모습이 3대 1이야. 그럼 유전자형은 어땠어? 유전자형은 몇 대 몇으로 나와요? 그치? 얘 다 다르잖아. 그럼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이야.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다르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우열이 확실하게 있을 때는. 근데 지금처럼 우열이 없잖아. 그럼 어때? 유전자로 따져도 하나, 둘, 하나고, 표현형으로 따져도 하나, 둘, 하나지. 돼요? 그래서 중간 유전은 표현형으로 따져도 1대 2대 1이고 유전자형으로 따져도 1대 2대 1이야. 그게 또 차이점이에요. 우리 아까 그 중간 유전에 요거 안 썼다니. 분리의 법칙에 요거 안 쓴 것 같으니까 표현형 B랑 유전자형 B도 같이 이거 비교해서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문제 몇 개 풀고 사람 유전 가자.
우리 멘델이 뭐 가지고 아까 연구를 했었지? 지금까지 나왔던 막 큰알 작은알 이거 누구 거야? 완두콩 거야. 콩나무에서 콩깍지에 있는 애들 다 꺼내가고 콩알을 다 까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애는 막 동그란 애, 어떤 애는 주름진 애 이랬던 거지. 그러면 식물 갖고 실험을 했잖아. 그럼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한 나무에 콩이 엄청 많이 열려. 그러니까 통계라는 걸 냈을 때 그래도 약간의 에러가 좀 난다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대충 의미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사람 연구는요. 사람이 자손이 콩처럼 많지가 않잖아. 한, 둘, 진짜 많은 막 10명. 그 이상 거의 없단 말이지. 보통 한, 둘, 셋이야? 그러면 콩처럼 통계라는 걸 내기에. 그럼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언니랑 나랑 둘이 살아요. 근데 둘 다 쌍꺼풀이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이렇게 유전자가 생기면 무조건 있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둘만 갖고 그러기에는 셋째, 넷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사람 유전 연구는 멘델 유전 연구랑 비교해서 나올 거야. 자,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몇 가지만 볼게요. 줄만 칩시다. 자, 일단 2번. 자손의 수가 너무 적어. 그래서 통계로 자료로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내가 유전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거 몇 쪽이냐면 222쪽이요. 일단 책에다가 먼저 줄만 치세요. 222쪽에 줄 칩시다. 시은이 이거 다 했어? 이렇게. 일 좀 해볼까? 그거 좀 더 해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내가 유전 연구를 하고 싶은데 콩은 얘네끼리 교배해서 부모 세대, 자손 세대, 그 다음 자손 세대를 막 할 수 있잖아. 근데 사람은 한 세대가 너무 길어. 저 친구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기다리다가 연구하는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지. 한 세대가 너무 길어. 그리고 콩은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되게 단순했던 반면 사람을 결정짓는 건 종류도 너무 많고 복잡해. 예를 들어 피부색 이런 거는요. 검다 희다가 아니라 어때? 백인, 황인, 아니 백인, 흑인이 있으면 황인도 있는데 황인 내에서도 피부 색깔이 막 달라. 수백 가지야. 그러다 보니 되게 뚜렷하지가 않아. 대리병질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콩처럼 내 마음대로 교배 실험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영향도 받지만 키, 지능, 피부색 이런 건 환경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아. 그래서 사람은 콩처럼 연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것도 개가시가 한번 나오겠지. 그래서 사람은 뭘로 연구하는데 4가지 뭐 있대? 가계도,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나의 자손 이렇게까지 가계도. 그리고 쌍둥이 연구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볼게요. 이거는 쌍생아 연구라고도 할 거야. 2가지가 있어. 일란성, 이란성. 자, 일란성은 무슨 뜻이냐면 난자 1개, 정자 1개가 수정이 됐다는 얘기고, 이란성은 난자 2개, 정자 2개가 각각 수정이 됐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봐. 그럼 뭐야? 정상적으로 하나하나가 수정이 됐잖아. 이게 어떻게 두 사람이 될 거냐? 우리가 중간에 그 사람의 발생을 약간 건너뛰고 왔는데 얘가 수정이 되고 나면 엄마 자궁에 착상하러 갈 때까지 일주일 동안 뭐를 하냐면 세포가 체세포 분열 비슷한 걸 하는 거야. 그래서 핵 DNA 복사하고 세포질 반띵하고. 그럼 원래 체세포 분열 그렇게 하면 세포 2개가 딱 나눠지는 거지. 근데 얘는 나눠지지 않고 반띵된 채로 붙어 있어. 또 좀 있다가 이거 복사해서 4개로 만든 다음에 또 4등분을 해. 이걸 계속 할 거야. 근데 떨궈져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붙어 있어.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2개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얘도 한 사람, 얘도 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게 일란성이야. 그럼 일란성은 얘네들의 유전자 어때야 돼요? 여기도 시작했으니까 같은 거야. 일란성은 유전자가 동일해요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란성은 난자 2개, 정자 2개니까 각각 수정이 된 거야. 동시에 태어난 형제 자매인 거야, 그냥.
유전자 다 다를 거고 같은 게 없어. 그럼 얘네들이는 성별 어때야 돼? 일란성은 완전 같아야 되겠지. 유전자도 같은데 성별 당연히 같지. 그럼 얘는 어떨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모르는 거야. 돼요? 아 그럼 얘네들이는 유전자가 다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무슨 실험을 할 건데 아니 무슨 영향을 얻을 건데 보면 유전자가 같아. 그럼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하나는 한국에 살고 하나는 미국에 살았어. 30년을. 그러면 살아오는 환경이 어때? 먹을 거도 다르지.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모든 자연 환경이 다르지. 그렇게 30년을 살고 나서 만났을 때 그들의 유전자가 같더라도 겉모습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다른 곳에 살았다면 환경의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 조합이고 그럼 얘네는 이미 유전자가 다르잖아. 자 여기 형제자매 있는 경우들 다은이 있어? 언니 오빠? 은서도 있어? 없어? 자 그럼 셋은 지금 형제자매가 있어 집에. 그러면 형제자매니까 유전자 분명 다르지. 근데 같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 그럼 보통의 환경이 먹는 거, 입고 자는 온도, 습도 다 거의 다 비슷할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그 형제자매랑 나랑 형질이 또는 성격이 막 같아? 달라. 환경이 같더라도 유전자가 다르니까 분명 쟤랑 나랑은 다른 거야. 누나랑 나랑 다른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환경이 같더라도 유전자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는 조합이 되는 거예요. 둘이 차이 알겠어? 이것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여기 쌍둥이에다가 오케이 이제 이게 됐으면 이거 좀 해보자. 그다음에 자 통계조사는 왜 아시아인 중에 몇 퍼센트는 그거 있던데 그 새끼발가락 발톱이 이렇게 반쪽으로 갈라진 게 있대 유전적으로. 아시아인의 몇 퍼센트는 그렇게 생겼다. 이런 통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충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서 나온 이 뭐래지 부족이라 그러긴 그렇고 이 민족들은 대략 그런 경향이 강해. 이렇게 따지면 통계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요즘은 뭐도 하냐면 DNA 검사. 머리카락 이거 뽑아요. 또는 그 이렇게 칫솔질한 양치 이거 가져가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내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 가지고 검사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서 막 알아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유전자나 DNA 검사 이런 것들도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사람 유전자를 사람을 검사하는 건 되게 많다는 얘기야. 네, 그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이거. 선생님 넘어가 봅시다. 아 프린트 꺼내봐. 프린트에 거기 일란성, 일란성이 있었고 가게도 보는 방법 하나 이제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사람 유전 연구를 가계도로 되게 많이 볼 건데 기호 보자. 이렇게 쓰면 누구게? 네모는 남자란 얘기야. 동그라미는 여자란 얘기고 아빠 엄마. 그래서 이거는 결혼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자손이 생겼어. 그런데 둘이야. 누나랑 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형제자매란 얘기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무슨 얘기일까? 뭔가 쌍둥이인 거거든? 하나는 일란성이고 하나는 이란성이다? 누가 일란성인 것 같아요? 유전자가 같아 보이는 느낌. 왼쪽? 얘는 시작부터 동시에 나눠졌지. 근데 얘는 어때? 한 줄로 오다가 나눠졌지. 그래서 얘가 유전자가 같은 거야. 한 줄로 오다가 나눠져서 이게 일란성, 요게 이란성. 그냥 이렇게 쓰면 형제자매. 여기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가계도에서 진짜 중요한 거. 앞으로 가계도 볼 때 가장 먼저 볼 게 이거야. 이런 걸 줬어. 엄마 아빠가 자 색칠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정상이래. 색칠이 되어 있는 사람은 유전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이래. 이런 가계도를 줬다고 합시다. 우리 멘델이 말한 유전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었다. 1번 우열, 2번 분리, 3번 독립. 그 중에 우열 찾는 거를 할 거야 우리는.
사람한테도 적용이 될 건데 봐봐. 얘가 병이 걸렸다는 건 이 병 유전자 누가 줬니?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군가 줬겠지, 그지? 둘 다 줬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얘가 가진 병 유전자는 최소한 엄마 아빠 몸에 이쪽이든 어딘가에는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엄마 아빠는 둘 다 어때? 겉보기가 정상이잖아, 표현형이. 그러면 엄마 아빠는 정상도 가지고 있고 병도 갖고 있었는데 겉으로 누가 드러난 거인 거야? 정상. 이럴 때 우열 어떻게 판단했어? 대립 유전자 두 개가 만났는데 겉으로 드러난 놈을 뭐라 그런다? 우성.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열성인 거야. 그래서 가계도에서 우열을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 어디를 집을 보냐면 부모와 반대인 자녀가 있는 집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자녀가 가진 게 뭐가 되는 거다? 우성이다, 열성이다? 자녀 거가 열성이다. 엄마 아빠 몸에 있었는데 티가 안 났을 뿐이다. 오케이. 그거. 그럼 첫 번째 가계도 표시 있지? 엄마 아빠 정상인데 그 딸만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여기다 정상 병 표시하시고, 그래서 부모가 동일한데 자녀가 반대면 자녀가 가진 게 열성이다. 이게 열성이다. 그다음에 됐으면 하나만 더 외워갖고 올게요. 오늘 뭐냐면 자, 우리 여러분 세포 하나에 염색체 몇 개씩 들어있어요? 사람은 23쌍. 그치, 46개. 그러면 1번부터 해서 22번까지 이렇게 있고 마지막 23번도 있는데 23번은 이렇게 있으면 여자고요. 이렇게 있으면 남자고요. 그럼 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 염색체 뭐라 불렀더라? 상염색체. 그럼 성별을 결정짓는 염색체는 뭐라 해요? 성염색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볼 거냐면 남녀 상관없이 상염색체에 있어서 유전되는 거.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어서 자손한테 가는 상염색체 유전이 되는 여러 가지 형질들과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거 두 개만 나눠서 볼게요. 자,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거 보통 딱 한 개 나와. 그게 누구냐면 샘밀이야. 혹시 학교에서 좀 더 배우면 혈우병이 나올 수도 있어. 혈우병 뭔지 알아요? 피가 한 번 나잖아. 그럼 보통 우리 피 나면 이렇게 좀 이따가 알아서 이렇게 피딱지 같은 거 생기고 멈추지. 근데 안 멈춰. 피딱지가 생기지 않고 피가 굳지 않아서 계속 피가 나는 병이야. 되게 고급 병이다. 잘못하면 죽잖아. 이게 어디 있냐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이 유전자를 갖고 있었대.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엄마가 아들한테 줘. 그래서 영국 왕실에 있는 왕자들 중에 상당수가 혈우병이야. 그나마 왕족이니까 다행인 거 아니야? 좋지. 막 옆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네는 그런 특징. 그래서 이거는 뭐다?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성별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있냐면 거기 누구누구 있는지 봐봐. 종류 너무 많아. 안 써있나? 여기 요거 첫 번째 표 이거 긴 거 보시면 돼요. 누구누구 있냐면 혀말기, 미맹, 보조개, 눈꺼풀, 귓불, 엄지손가락, 이마, 손 모양 되게 많지. 자주 나오는 게 자, 혀말기. 혀 이렇게 둥글게 말리기 돼? 둥글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상관없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고. 자, 미맹은 뭐냐면 맛 미자야. 맛을 못 느끼는데 그 PTC 용액이라고 하는 특별히 쓴맛이 있어. 그래서 그 특별한 쓴맛을 못 느끼는 걸 미맹이라고 해. 그 다음에 귓불의 모양. 그러면 귀가 이렇게 나는 여기 살이 별로 없어. 그래서 서연이는 이렇게 귓불이 이렇게 살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없는 사람을 부착형 딱 붙었어. 그리고 둥글게 있는 귀를 분리형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종류가 그런 식으로 있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걸 외울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구나. 그 다음에 쌍꺼풀도 있다 없다 이런 게 있더래. 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너는 삼형색체 유전이고 그러면 남녀 상관이 없겠구나 보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얘야. 얘 이제 쓰는 걸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성염색체 중에서도 특별히 X에 의해서 유전되는 거. 엄마가 아들한테 준다 그랬죠 아까. 그럼 봐봐. 남자, 여자, 정상, 생맹, 정상, 생맹. 남자가 정상이다. 그러면 남자면 성형색체 어떻게 쓰는 거야? XY로 쓰는 거지? 그럼 정상 남자는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만약에 생맹인 남자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냐면 X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X-Y라고 쓸 거야. 그래서 X는 정상, X-가 생맹이고 정상의 생맹보다 우성인 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차피 Y가 들어있으니까 X는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X가 있으면 그냥 정상, 이게 있으면 바로 생맹. 그럼 여자도 봐봐. 만약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정상이면 그냥 정상이겠지. 두 개가 X 다시면 어떡해? 이거면 생맹인 거야. 그러면 하나씩 가진 여자는 어떡하지? 정상이게 생맹이게. 여기서 뭐라 그랬어? 누가 우성이래? 정상이 우성이라 그랬거든. 그럼 하나씩만 가졌으면 겉보긴 정상이어야 되는 거야. 우성이니까. 돼요? 그래서 정상인 거야, 겉보기는. 대신 얘랑 다른 점이 있다면 자손한테 X-를 줄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나는 정상이지만 자손한테 줄 수 있는 X-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인자라고 부를 거예요. 돼요? 하나만 더 쓸게요. 그럼 봐봐. 이렇게 됐어. 그럼 생명에 대한 가계도가 막 나왔다고 하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집 엄마가 생명이야. 그러면 생명에 대한 가계도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정상은 남자 XY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생명인 여자는 X-X 이런 식으로 이제 XY를 무조건 쓸 건데 그럼 봐봐. 이 엄마가 이 아들한테 요 두 개 중에 하나의 X를 줄 거 아니니? 아빠가 Y를 줄 거고 그럼 엄마가 줄 수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X-밖에 없잖아. 그럼 무조건 이 아들은 그냥 생명인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혈우병이었으면 혈우병 똑같거든? 그럼 이게 혈우병이었으면 엄마는 아들한테 혈우병을 그래서 주는 거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엄마가 병이잖아? 아들은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생명이어야 돼. 그럼 이 집 딸은? 아빠는 딸한테 X를 줘요? Y를 줘요? 이제 X를 줘야 딸이 되겠지. 그럼 엄마는 두 개 중에 하나 X-를 줬겠지. 그럼 얘는 겉보기는 어때야 돼? 겉보기는 정상이었을 거야. 네? 그러니까 무조건 100%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다.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로 딸이 생명이어 볼게요. 자, 그럼 딸이 생명이면 유전자 어떻게 써야 돼? X-X 쓸 거지? 이렇게. 그러면 하나를 누가 줬냐면 하나는 아빠가 하나는 엄마가 얘한테 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엄마도 X-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아빠도 X-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엄마는 겉보기가 정상이네. 그럼 어때? 아, 나머지 또 하나는 정상 유전자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아빠는 남자니까 Y 가지고 있을 거잖아. 그럼 X-가 있는 순간 이 아빠는 어때야 돼? 무조건 생명. 그래서 딸이 만약에 생명이잖아? 그러면 아빠도 무조건인 거야. 그래서 유전 관계에 있는 여자들이 생명이면 유전 관계로 주고받는 남자는 무조건 생명일 수밖에 없어요가 요거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100%.
자, 요거 맨 아래 거기 빈칸에 적어주세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